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4% 빠졌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막판에 조금 들어 올렸어요. 삼성전자가 다 들어 올렸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약하죠. 하이닉스보다 기대감이 조금 늦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만큼 엔비디아는 비싸졌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늦게 뜨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약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로 시장을 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알테오젠이 개별적인 호재가 있죠.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오늘처럼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날에는 조금 이렇게 약세 구간을 지나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이런 구간에 맞춰서 내가 시장이 안 좋더라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매매한 내역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 오늘 이슈가 된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저는 매도를 했고요. 여기 굉장히 제가 물량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늘 매도한 결과 한 4% 정도 수익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종목입니다. 뭐 그만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1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이 기대감에 의해서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수익 구간에서 끝났다. 근데 어느 타점을 공략해서 매매를 했는지가 중요하죠. 정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락하면서 시장을 꺾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그 주도주로 봐왔었던 뭐 반도체 그리고 제약 그리고 조선 이쪽 군들 중에서 바이오 종목군들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결과 그쵸? 33%, 18%, 14%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른 바이오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뭐 유한, 양행이나 그런 종목군들인데 어떻습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뭐 소폭이지만 강세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그쵸? 주식에서 실수한 결과는 뭐가 되죠? 물리게 되겠죠. 그 물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을 그럴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려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게 알테오젠 관련된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이슈나 호재거리 뭐 중국에 뭐 진출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하더라도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뭐 정확하게 제가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모두 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올라가는 구간에만 공략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뭐 태성호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했을 때 50%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우양을 한번 볼게요. 우양을 한번 보더라도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했을 때 거의 한 40% 정도의 수익 구간이 발생하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알테오젠이 지금 오늘 4% 빠졌는데 어느 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서 제가 가격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돌파 종목군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돼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그쵸? 이 내용에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즉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이런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뭐가 나왔죠? 워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는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호재가 뭘까요? 중국의 1.5조 규모의 시장을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주가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왜? Why? 이건 왜 그럴까요? 왜? 먼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갔죠. 지금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은요. 거의 한 13조, 4조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적자예요. 그럼 비싼 주식이라는 거잖아요. 주식의 가격이 비싼데 가격을 이쪽 구간에서 유지를 해가고 그쵸? 이쪽 구간에서 유지를 해가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간다는 건 뭡니까?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하지만 이게 횡보하는 구간이 아니라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된다. 즉 최소한의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최대한으로 바꾸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래 가치는요,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고, 빠지는 과정에서 이유가 필요한데 그 이유가 오늘 안 좋아진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시장에 의해서 빠진 부분은, 그쵸, 이격 조절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가격대를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여기 33%, 뭐 20%, 1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는 매매 전략이 있습니다. 그 매매 전략 관련돼서는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그리고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이 아니라 알테오젠 하레비가 오더라도요, 시장이 떨어질 때는 최소한의 버티는 게 강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미래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 미래 가치, 즉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은요,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